25년간 철저한 채식주의자로 살았던 자매가 한국 음식을 먹은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엄격한 채식 전통 때문에 부모와 1년 반 동안 등을 돌리고 살았던 하버드, 스탠포드 출신 자매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런 더러운 음식은 우리 집에 가져오지도 말하며 한국 음식을 철저히 금지했던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1년 반 동안 끝까지 반대했던 부모님은 결국 딸들의 성공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화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미국 땅을 밟은 이후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부모님의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오셨다고 해요. 평생 채식만 고집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 자매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29살의 저 에밀리와 26살 동생 소피아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바닥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의 대저택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리처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고, 어머니 헬렌은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현대미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정말 컸어요. 수영장이 있는 정원의 차고에는 벤츠와 테슬라가 나란히 서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완벽한 상류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남들이 절대 모르는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대로 내려온 극도로 엄격한 채식주의였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시작된 전통이라며 아버지는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 달걀, 우유, 치즈까지 모든 동물성 식품을 철저히 금지했어요. 동물을 죽여서 먹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다. 우리는 문명인이어야 한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다시피 자란 저희는 친구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때도 항상 샐러드만 주문했어요. 학교 급식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피자나 치킨 너겟을 먹는데 저희는 엄마가 싸준 당근 스틱과 브로콜리만 먹어야 했거든요.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도 케이크는 구경만 하고 집에서 미리 만든 비건 머핀을 가져가야 했어요. 친구들이 왜 케이크 안 먹어? 하고 물으면 우리는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 건 못 먹어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위축되고 창피했어요. 그렇게 자란 저는 하버드 경영학과를, 소피아는 스탠포드 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저희가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취업할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될 리가 있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면접을 봐도 자꾸만 떨어졌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면접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항상 피곤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기 어려웠거든요. 졸업 후 1년이 지나도록 취업에 실패하자 부모님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냐. 아침마다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정말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교육비로 얼마나 썼는데 하버드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냐. 어머니도 매일같이 비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취업했는데 우리 딸들만 이 모양이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희 건강 상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원인 모를 피로감에 시달렸거든요. 저는 특히 만성 두통과 심한 불면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소피아는 극심한 빈혈과 무기력증으로 더 심각했어요. 2층 계단을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차서 헐떡거렸고 조금만 서 있어도 어지럽다며 주저앉곤 했습니다. 언니,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우리만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자주 울기도 했어요. 병원을 전전했지만 의사들은 항상 똑같은 진단만 내렸습니다. 스트레스성이에요. 취업 걱정 때문인 것 같네요. 젊은 나이에 무슨 큰 병이 있겠어요. 혈액 검사를 해봐도 정상 범위 내라는 말만 돌아왔죠. 한 의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라고 하기도 했어요. 비타민 보충제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명상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몸은 나날이 더 무기력해져 갔고 우울감도 점점 심해졌어요. 거울을 보면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졸업 후 1년 반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저희를 불러 앉히시더니 정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소피아,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1년 안에 취업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백수들 먹여 살릴 생각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돌리며 나도 이제 지겨워 죽겠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저희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면접도 많이 받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변명 그만해. 다른 집 애들은 다 잘만 취업하던데 너희만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니라면 게으른 거 아니냐?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저희도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핑계 대지 마. 건강한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면서 일하는 거야. 그날 밤, 소피아와 함께 방에 들어가서 서로 안고 울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지?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 이렇게 매일 아프고 무기력한데 어떻게 취업을 해? 면접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서 집중도 안 되는데. 그날 밤도 역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려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어지럽다며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거실로 나가서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롤모델로 삼았던 유명한 비건 유튜버 로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6년간 완전 채식 영상을 올리며 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초대형 채식 홍보대사였는데 최근 인도네시아 여행 영상에서 생선을 먹는 장면이 포착되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로바나가 직접 올린 사과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어요. 사실 저는 지난 2달간 의사의 권유로 달걀과 생선을 먹기 시작했어요. 생리불순과 만성적인 빈혈,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 여성 호르몬이 폐경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소피아야. 저는 소피아를 급하게 불렀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소피아가 제 옆에 앉아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 사람 우리가 좋아했던 그 유튜버잖아. 소피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댓글창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로바나의 추종자들이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댓글이었어요. 저도 완전 채식 3년 하다가 생리가 완전히 멈췄어요. 빈혈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한식을 먹고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특히 삼겹살 먹고 나서 몇 년간 고생했던 빈혈이 사라졌습니다. 언니, 이거 봐. 소피아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더 많은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한국 음식 진짜 좋아요. 김치, 된장찌개, 갈비, 영양 균형이 완벽해요. 저도 서울에서 1년 살면서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는 급하게 한국 음식 관련 영상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영상에서 외국인이 한국 삼겹살을 처음 먹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소리, 쌈 채소에 싸서 먹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한 표정. 언니, 저 음식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소피아가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말했어요. 이어서 나온 한식 영상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갈비찜,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모든 음식에 고기와 채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먹는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한 영양학자가 나온 영상에서는 한국의 전통 식단은 동물성과 식물성 영양소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해밀철과 비타민 B12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라고 설명했어요. 소피아, 우리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살아온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소피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한국 가보자. 뭐, 진짜로. 로바나도 결국 동물성 식품 먹고 건강해졌잖아. 우리도 한국 가서 저런 음식들 먹어보자. 더 이상 이렇게 아프게 살 수는 없어. 삼겹살이 구워지는 영상을 다시 보니 정말 군침이 돌았어요. 평생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알면, 언니,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 나중에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충동적으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부모님께는 친구가 한국에서 교환학생 하고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한식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언니, 우리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소피아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럴 거야. 이제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보자.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뭔가 생동감 있고 활기찬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들어본 적 없는 한국어 소리들.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반가웠습니다. 서울역에서 명동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언니, 나 벌써 뭔가 다른 것 같아.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건강해 보여.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 안의 사람들을 보니 피부도 좋고 활력이 넘쳐 보였거든요. 명동거리에 나왔을 때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인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간 채식만 해온 제가 고기 냄새에 끓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저기 봐. 삼겹살집이야. 소피아가 한식당을 가리켰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용기를 내서 들어간 삼겹살집에서 우리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사장님이신 박민수 씨가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온화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외국분들이네요? 처음 오셨어요. 사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채식만 해와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한국에서는 돼지고기가 기력을 보충해주는 보양식이에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좋거든요.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사장님이 가장 부드러운 부위로 골라서 구워주셨어요. 처음 한 점을 입에 넣었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입 안에서 살살 녹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칠맛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쌈장이었습니다. 된장 베이스의 진한 맛에 마늘과 고추의 알싸함이 어우러져 삼겹살과 함께 먹으니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 쌈장이 뭐예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아, 우리 집 비법 쌈장이에요. 된장에 고추장, 마늘, 참기름 넣고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머리가 아파서 새벽까지 뒤척였을 텐데 그날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욱 놀라웠어요.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만성 두통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소피아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사흘 후부터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평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계단을 올라가도 전혀 힘들지 않아 했어요. 박민수 사장님이 저희 변화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역시 우리 음식이 보양식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만나보세요. 한식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의 어머니이신 박영희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70살이신데도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셨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젊어 보이시고 피부도 윤기가 흘렀거든요. 얘들아, 우리나라에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어.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야.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채소만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 고기도 함께 먹어야 균형이 맞는 거지.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면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된장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 돼지고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 이 둘이 만나면 완전한 영양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똑똑했던 거지. 할머니의 된장찌개는 정말 특별했어요. 진한 된장 국물에 돼지고기와 두부, 각종 채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평생 이렇게 먹어서 그렇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김치로 유산균도 섭취하고 우리 음식은 완전 식품이야.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권유로 저희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음식도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부산으로 가서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뜨거운 국물과 함께 들어간 돼지고기가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특히 새벽에 해장으로 먹은 돼지국밥은 정말 속이 시원해지면서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쳤습니다. 전주에서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과 각종 나물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이 너무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식욕을 돋우면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맛본 흑돼지는 또 다른 차원의 맛이었어요. 일반 삼겹살보다 더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었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한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맑아져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소피아는 빈혈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특별한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김준호 씨였어요. 스타트업 CEO로 일하시는 32살의 멋진 분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어떠세요? 준호 씨가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희가 한국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제가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설명해 드렸어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음식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준호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만나 뵙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소피아는 홍대의 한 요리 클래스에 참여했다가 이현우라는 요리사를 만났어요. 28살에 정말 실력 있는 셰프였는데 소피아가 한국 음식으로 건강해진 이야기를 하니까 깊이 감동받으셨다고 해요. 외국에서 온 분이 우리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니까 정말 기뻐요. 현우 씨가 소피아에게 직접 김치찌개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2달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 기적 같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소피아의 생리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제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빨리 흘러갔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왔어요. 마지막 날 밤, 박영희 할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미국 가서도 잊지 말거라.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준호 씨와 현우 씨도 공항까지 배웅 나와주셨어요. 꼭 다시 만나요라며 아쉬워하는 그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와 이야기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달라진 거 맞지? 응.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어떡하지? 집에 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정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에서의 3달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 로비의 형광등 불빛도 차갑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지 무기력해 보였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찬 에너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활력이 넘쳤는데 다시 로스앤젤레스에 돌아오니 예전의 그 우울한 기분이 슬슬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반가운 인사는 잠깐이었습니다. 여행은 재미있었니? 어머니가 물으셨지만 그 표정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국 음식이. 제가 말하려고 하자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됐고 이제 취업 준비나 제대로 해라. 놀러 다닌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채식 요리들을 보니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의 맛이 생각나면서 입맛이 돌지 않았어요. 왜 안 먹어? 몸에 좋은 건데. 아버지가 언짢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직 시차 적응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로는 한국 음식이 그리웠거든요.
며칠 후 소피아가 몰래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꺼내 먹자고 제안했어요.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통을 꺼내서 둘이 조심스럽게 맛봤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언니, 이 맛이야. 이게 우리가 그리워했던 그 맛.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마침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려던 어머니가 저희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더러운 음식을 집에 가져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이건 김치라고 해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정말 몸에 좋거든요. 소피아가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더러운 음식 당장 버려. 우리 집에서 그런 걸 먹을 생각하지도 마라. 그날 밤 아버지까지 나서서 저희를 불러 앉히셨어요. 너희가 한국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는 절대 그런 음식 먹는 거 금지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잊었느냐?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에서 건강해진 경험을 설명해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저희 몸이 변화였어요. 한국 음식을 끊고 다시 채식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전 증상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밤에 잠들기 어려워졌고 소피아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어요. 언니,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소피아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괜찮았는데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소피아는 다시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저는 만성 두통이 재발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저희가 이렇게 빨리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니. 그 와중에 준호 씨와 현우 씨로부터 영상통화가 왔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는데 둘 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 씨, 어떠세요? 미국 음식은 어때요? 준호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적응 중이에요. 혹시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아요? 저희는 어제 삼겹살 파티했는데 에밀리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준호 씨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소피아도 현우 씨와 통화할 때 비슷했어요. 소피아, 어떻게 지내? 혹시 김치찌개 만들어 먹어봤어? 현우 씨가 관심 있게 물었지만 소피아는 아직 재료를 구하지 못했어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더욱 우울해졌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저희는 점점 예전의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압박도 더욱 심해졌어요. 한국 놀러 다닌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여전히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취업도 안 하고. 아빠, 저희 정말 열심히 이력서 넣고 있어요. 제가 변명했지만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웃으셨어요. 3달 동안 놀러 다녀서 정신이 더 빠진 것 같은데. 일주일 안에 면접 약속 잡아와라.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면접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몸이 무기력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건강하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찾았던 희망이 다시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소피아와 저는 매일 밤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아프게 살아야 하는 건가?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빈혈이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했고 저는 두통 때문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피아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소피아를 발견했을 때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소피아야, 정신 차려.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심각해 보였거든요. 환자분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심각한 상태예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가 당황해 하셨어요. 혹시 식단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장기간 채식을 하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 식물성 철분만으로는 체내 흡수율이 낮아서 이런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의사의 말이 마치 벼락같이 머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은 한국에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한 저희는 절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갈 용기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더 큰 실망을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나 이제 정말 확신해. 우리가 아픈 이유는 음식 때문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없다면 한국을 여기로 가져오면 어떨까? 무슨 말이야? 한국 식당을 차리는 거야. 우리가 직접.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가능할까요?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이것만이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았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저희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아빠, 엄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아버지가 차갑게 물으셨어요. 저희 한국 식당을 차리려고 해요. 소피아가 한 번에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그런 더러운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차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빠, 그 음식 때문에 저희가 건강해졌어요. 소피아가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채식 때문이었고요. 저는 모든 걸 설명해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그런 생각 접어라. 우리 가문의 전통을 배신하는 거냐? 그때 저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아빠, 저희는 이제 아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인생은 저희가 결정할게요. 정말 폭풍 같은 가족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 유산도 기대하지 마라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며 울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조용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작은 원룸을 구해서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용돈으로 겨우 한 달치 집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근처 삼겹살집에 가서 오랜만에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식당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리아타운의 여러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했어요. 대부분의 식당들이 한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을 전달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식당을 차리려면 최소한 5만 달러는 필요했는데 저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버드와 스탠포드 졸업장이 있어서 창업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대출 담당자가 정말 관심을 보였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자매가 한국 식당을 차린다는 스토리가 정말 독특하네요. 게다가 건강을 되찾은 경험담까지 있으니 마케팅 포인트가 확실하고요. 마침 시에서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준호 씨와 현우 씨에게도 연락했어요. 저희가 식당을 차리기로 했다고 말하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에밀리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혼자 하기엔 너무 큰일이네요. 준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영희 할머니께도 영상통화로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면서 레시피를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비법 레시피 다 알려줄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찜. 영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매일 밤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식 요리를 배웠어요. 할머니는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늘은 이만큼 넣고 된장은 국물 맛을 보면서 조절해야 해. 소피아가 요리 담당이라 열심히 배웠어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 씨가 갑자기 미국에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에밀리 씨, 저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몇 시간 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정말요? 갑자기 왜?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에밀리 씨가 이렇게 큰일을 시작한다니까 혼자 둘 수 없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피아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저도 미국으로 갈게요라고 하셨대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다니. 공항에서 준호 씨를 만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준호 씨는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준호 씨가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현우 씨도 다음날 도착하셔서 소피아와 정말 감동적인 재회를 했어요. 소피아, 당신 없이는 요리에도 맛이 없어요. 현우 씨의 말에 소피아가 울먹였어요. 이제 정말 든든한 팀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경영과 마케팅을 도와주시고 현우 씨는 요리를 담당해 주셨어요. 저는 전체적인 기획과 서비스를 맡았고 소피아는 인테리어와 분위기 연출을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 시스터즈 코리안 바비큐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위치는 코리아타운의 작은 가게였지만 소피아가 정말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인테리어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만의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메뉴판에 25년간 채식주의자였던 자매가 한국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를 적어놓고 각 메뉴의 영양학적 효능도 설명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로컬 신문에서 하버드, 스탠포드 졸업생이 차린 특별한 한국 식당이라고 소개해 주었거든요. 특히 저희 건강 회복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 달 만에 예약이 일주일씩 밀릴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특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영양 결핍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저희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람찼어요. 반년 후에는 더 큰 매장으로 이전해야 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기존 가게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두 번째 지점을 열게 된 거예요. 에밀리, 우리가 정말 해냈네. 소피아가 새 매장 열쇠를 받으며 감격스러워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미디어의 관심이었어요. CNN에서 음식이 바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를 소개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는 일면에 저희 이야기를 실어주었어요. 사업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저희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바로 부모님과의 화해였습니다. 집을 나온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그리웠거든요. 언니, 우리 이제 부모님께 찾아가 볼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잖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베벌리힐스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며 준비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용돈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모아둔 돈 중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 서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1년 반 전에 화가 나서 나온 그 집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희를 보시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에밀리, 소피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엄마,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나오셨는데 저희를 보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 사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걱정만 했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신문에서 너희 기사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신문에서 보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물론이지. 딸들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는데 모를 리가 있나. 아버지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가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 뜻밖이었어요. 부모님이 저희 소식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너희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고집만 부렸어. 아버지가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아빠, 엄마, 이거 받으세요. 그동안 한 번도 용돈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봉투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저희가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정말 조금이지만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봉투를 여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희 식당이 정말 잘 돼요. 두 번째 지점도 열었고요.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와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감격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희들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아빠, 이제 됐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소피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가져왔는데 부모님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평생 채식만 해왔는데 아버지가 망설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빠,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25년간 채식만 하다가 한국에서 처음 고기를 먹을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가문의 전통이 엄마, 딸들이 이걸로 건강해졌다고 하는데 한 번만 먹어볼까요?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정말 작은 한 점만 드셔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조심스럽게 삼겹살 한 점을 드셨어요. 평생 채식만 하시던 분이 고기를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네. 아버지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용기를 내서 작은 한 점을 드셨어요.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이게 그 유명한 삼겹살이구나.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건강해진 거구나. 아버지가 신기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정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오해도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저희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게 가장 기뻤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딸들이야 용돈까지 갖다 주고.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준호 씨는 정말 낭만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에밀리, 당신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처럼 저도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하신 프로포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현우 씨도 소피아에게 소피아가 있어서 제 요리가 완성돼요. 평생 함께 해주세요 라며 프로포즈를 하셨고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레스토랑은 서부 지역 최고의 한국 음식점으로 인정받고 있고 세 번째 지점까지 준비 중이에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음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뿌듯해요. 아빠가 백수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제가 말하자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공한 사업가가 됐네. 둘이 함께 외쳤어요. 서울 시스터즈 포에버. 음식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증명해낸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